첫 번째 가볼까요? 예, 복귀도 불협화음입니다. 자, 어제 제가 뾰로롱하고 들어오면서 그룹 뉴진스 멤버 5명 전원이 원 소속사 어도어에 복귀한다는 그 소식 전해드렸죠. 자, 전속 계약 해지 통보 348일 만인데요. 자, 그간의 경과를 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 만나보시죠. 신뢰 관계가 다 깨져버린 어도어에서 전속 계약을 유지해야 한다는 주장은 정말 저희로서 정말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저희 5명은 29일 자정이 되는 즉시 전속 계약을 해지할 것입니다. 100% 본인들이 이제 피해자고 어도어 하이브가 가해자라는 입장이시라는 거죠. 저희는 말씀드렸듯이 하이브와 어도어가 계약을 위반하였기 때문에 계약을 해지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셨을까요? 저희가 겪은 부당함에 대해서 제대로 설명을 드릴 수 있었던 것 같아서 후회는 없습니다. 예, 이거 어려운 말로 태산 명동 서일필 시작만 요란하고 끝은 보잘것없다라는 말이 생각이 납니다. 네, 일단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좀 찬찬히 들여다보면요. 지난해 8월 미니진 전 어도어 대표가 모기업인 하이브와 경영권 탈취 문제로 갈등을 빚으면서 해임이 됐습니다. 자, 이후 뉴진스 멤버들이 미니진 대표를 복귀시켜라라고 요구를 했는데요. 그런데 어도어 측에서 이를 거부하자 멤버들이 신뢰관계가 깨졌다, 파탄났다는 이유로 전속 계약 해지하겠다고 통보를 했습니다. 이후에 NJG라는 이름으로 독자 활동을 좀 시도를 했었는데 그마저도 어렵게 돼버립니다. 그러자 앞으로의 행보가 불투명하던 차에 지난달 30일 뉴진스와 어도어 간의 전속 계약 소송에서 어도어가 승소를 했습니다. 처음에 뉴진스 측에서는 항소를 하겠다는 입장을 보였었는데요. 결국 어제 복귀 결정을 내렸습니다. 자, 그런데 복귀 과정도 좀 웃겼어요. 혜인 씨가 복귀한다 이렇게 속보가 전해지고 얼마 있다가 나머지 3명도 복귀한다. 이게 왜 따로따로 입장을 표명한 걸까요? 그게 이제 일단 전달 과정부터가 좀 따로따로 갔었던 게 멤버인 혜인 두 사람은 소속사인 어도어에서 공식적으로 입장이 내놨습니다. 두 멤버가 가족들하고 또 어도어 측하고도 충분히 논의를 했고 법원의 판결을 존중하고 전속계약 준수하겠다 이런 결정을 했다라고 했는데 그렇게 공식적인 발표가 나오고 나서 2시간 반 정도 있다가 나머지 멤버들은 법무부를 통해서 입장을 내놨습니다. 이게 한 멤버가 전해지기로는 현재 남극에 지금 머물고 있는 상황이었고 그 상황을 이제 어도어 측에 전달했는데 회신이 없어서 그걸 조율을 못했다라는 거고요. 어쨌든 지금 아까 말씀드린 두 사람 혜인, 혜진은 일주일 전에 이미 의사 통보를 해서 합의를 충분히 거쳤다라는 거고 소속사인 어도어 측에서 나머지 멤버들 같은 경우에는 아직은 합의된 상황이 아니다라고 하면서 현재는 이 면담 일정을 조율하고 있는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자, 이쯤에서 또 궁금해지는 인물이 하나 있죠. 영상 잠깐 보고 가시죠. 다 까고 이 X들 한 거고 저는 들어올 거면 나한테 그냥 맞다이로 들어와. 이렇게 비겁하게 막 어쩌고 저쩌고 뒤에서 떨지 말고 그냥 내 앞에서 하고 싶은 말을 해. 자, 일명 뉴진스맘 미니진 전 대표 맞다이로 들어와. 저 때까지만 해도 참 좋았단 말이죠. 자, 이제 오늘 바로 입장문이 나왔습니다. 입장문 내용을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될 것 같은데요. 멤버들의 복귀 결정에 대해서 사실은 슬프거나 막 그럴 것 같은데 일단은 고민과 대화를 거쳐서 내린 결정이기 때문에 환영한다, 선택을 존중하고 지지한다고 얘기했고 다만 어디서 새롭게 시작하든 간에 5명이 좀 시작했으면 좋겠다. 온전히 지켜져야 되겠다. 그 말씀을 하는 것 같습니다. 다만 또 자기가 지금 하이브하고 미니진 대표, 전 대표하고 소송이 있는데요. 이 부분하고 뉴진스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별개라고 하면서 입장을 밝힌 상황입니다. 예, 오늘 뉴진스 복귀 소식에 하이브 주가 엄청 뛰었던데요. 글쎄요, 팀장님, 대중들의 반응은 어떨까요? 그렇습니다. 갑작스러운 뉴진스 전원 복귀를 두고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또한 뉴진스라든지 미니진 씨 모두
입장문에서 사과의 말 한마디도 없었기 때문에 그 지난 과정을 지켜봤던 일반 대중들 입장에서는 나갈 때는 마음대로 나갔지만 들어올 때는 최소한대로 사과가 필요하다는 비판의 반응이 있기도 한데요. 반면 팬들은 선택을 존중한다. 그리고 다시 5명이 합격할 수 있어서 다행이라면서 복귀를 반기는 반응이라고 하기 때문에 양쪽의 반응이 좀 틀리고는 있습니다. 예, 좋습니다. 다음 이어가죠. 내 딸 꽃 시들까봐 점점점. 자, 눈물주의 제보 영상 만나보시죠. 자, 주차장 바닥에 앉아 꽃을 다듬고 있는 저 남성. 하얀 난초와 초록잎을 한 땀 한 땀 손질 중. 자, 저 꽃다발의 정체는 다름 아닌 딴딴따단 신부 손에 들린 아름다운 부케로 변신. 조금 전 작업복 차림의 남성은 멋진 양복 차려입고 잠시 보세요. 신부와 함께 입장하는 아버지. 내 딸 잘 부탁하네. 자, 그리고 뚜벅뚜벅 퇴장을 합니다. 자, 신부의 부케와 신랑의 부토니 모두 신부 아빠의 작품이었던 것. 참고로 부토니는 신랑 양복 기세 꽂는 꽃이라는 것. 너무 감동적이다. 정말 감동적이죠. 지난 1일 경기도 성남의 한 예식장에서 결혼식을 올린 제보자가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결혼식 당일에 충북 제천에 사는 제보자의 아버지께서 직접 이 생화와 손질 도구를 들고 올라와서는 작업복 차림으로 지하 주차장 한쪽에서 부케를 만들어 주셨다고 합니다. 정말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부케예요. 신랑 양복 깃에 꽂힌 저 부토니도 제보자 아버지의 작품이라고 하고요. 거기다가 이 부케에 들어간 꽃도 한 송이 한 송이 전부 다 아버지가 직접 골라서 오신 거라고 하는데요. 그 꽃말이 정말 아름답습니다. 순수한 사랑을 의미하는 호접란부터 스마일락스라는 식물은요. 내 딸이 비록 열이지만 예쁘게 살아라 라는 뜻이 있다고 하고요. 덩굴 식물인 호야 카르노사는 서로 화합해서 자라라 이런 좋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니 근데 부케 저거 팔 텐데 말이죠. 이걸 왜 직접 만드셨을까요? 저 모습이 왜 찍혔을까? 이게 놀랍는데 30년 전에 아버지가 하원을 운영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부케가 이제 미리 만들어 놓으면 시들 수 있기 때문에 아주 막 그냥 안 시들게 막 반짝반짝한 거 새 거를 하기 위해서 직접 만들었다고 하고요. 약속을 그러니까 결혼식 당일까지 네. 미리 만들어 놓으면 시드니까 그 장소에서 직접 만드신 세상에. 거거든요. 그래서 이 얘기를 했대요. 결혼하면 부케는 내가 만들어 주겠다라고 약속을 해왔는데 그 약속을 지킨 거라고 하고요. 뭐 결혼식 끝나고는 다 꽃하고 다 정리가 됐다고 하는데 신부가 아마 나중에 이 사진을 봤던 것 같아요. 그 영상을. 아버지가 그걸 하는 모습을. 몰랐구나. 그러니까 결혼식장에 있을 때는 뭐 부케 뭔데 이렇게 했을 것 같은데 나중에 그 사진을 보고 정말 왈칵 울었다고 해요. 아빠 사랑이 참 소중하구나라고 그때쯤 알게 됐다고 합니다. 아우, 딸 키우는 우리 양지열 변호사님. 네? 뭐 좀 감동적이지 않으신가요? 굉장히 감성을 갑자기 저한테 저런 예. 꽃을 만들지를 몰라서 아무튼 예, 아버지의 사랑은 저런 겁니다. 뭐라도 네. 좀 만들어 주세요. 따님 나중에 결혼하면. 제가 만들면 싫어할 것 같아요. 예, 좋습니다. 예, 마지막 사연으로 가보죠. 냄새로 뒤덮인 가게입니다. 자, 집단 지성의 판단을 받아보고 싶으시다면서 제보해 주신 사연 함께 들어보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평범한 50대 주부입니다. 20년의 직장 생활을 끝내고 3개월 전부터 동네에 작은 책방을 열었는데요. 오랫동안 꿈꿔온 가게지만 아직 큰 수입이 없어서 저 혼자 일하고 있었죠. 혼자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일하려니 체력적으로 무리가 가던 상황에서 10년 넘게 친하게 지낸 동네 친구가 자발적으로 도와주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돈은 안 받을 테니까 매일 같이 점심을 먹어달라고 했죠. 저는 고마운 마음에 알았다고 했고 이 친구가 와서 일을 한 지도 꽤 됐는데요. 문제는 친구가 매일같이 싸오는 음식들입니다. 친구는 매일 김치, 청국장, 찌개, 젓갈 이런 냄새나는 음식을 가득 싸왔고요. 남는 반찬은 가게 냉장고에 보관을 했는데요. 자연스럽게 책에도 냄새가 잔뜩 배어서 몇 줄을 참다 못해 하루는 친구에게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야야야야 점심 먹자. 내가 아주 기막힌 청국장을 가져왔다. 야 오징어 젓갈까지 먹으면 야 둘이 먹다 하나 죽어도 모를걸. 지훈아 오늘은 그냥 한번 시켜 먹는 건 어떠냐? 이 김밥이나 샌드위치? 뭐 김밥 샌드위치? 야 너는 저 청국장을 보고 그 김밥 소리가 나오냐? 어이구 진짜
아유, 아무래도 가게 환기가 좀 안 되는 것 같아서. 아니면 나가서 먹는 건 어때? 아이고 얘가 또 배부른 소리하고 앉아있네. 가게 비워놓고 어딜 가. 빨리빨리 먹자. 청국장 오징어 색깔 맛있다 아이가. 심지어 청국장은 하루 종일 환기를 시켜도 냄새가 안 빠진다고요. 친구는 계속 집밥 아니면 입에 안 맞는다며 거절을 하니 곤란할 따름입니다. 혼자 일하기엔 체력적으로 너무 힘들고 또 다른 직원을 구할 수도 없는 상황인데 전 대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예, 자 기다리고 기다리셨던 부처 핸즈업 타임 5천여 분의 우리 가족 여러분들 채팅창에 OX로 함께 참여해 보시죠. 오늘도 자아 대결입니다. 먼저 그냥 참자는 자아예요. 어머 얘 완전 호강 날라리가 났네. 월급도 안 줘, 밥도 알아서 싸우니 식비도 안 나가. 세상에 이런 직원이 어딨니 너는. 그깟 냄새가 문제야. 아 환풍기 계속 돌려. 동그라미. 아 좋습니다. 자 다음은 내보내자는 자아. 어머머머 얘 미쳤나 봐. 너 아로마 마케팅 몰라? 숍에서 나는 향기가 매출에 얼마나 영향을 주는데. 서점 안 그래도 어려운데 청국장 냄새까지 풍기면 퍽이나 잘 되겠다. 나가서 먹이든지 자르든지 X. 자 박 변호사님. 딴 데는 몰라도 서점의 청국장 냄새. 참 그렇습니다. 견디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뭐 다른 데는 뭐 이런 조건이라면 뭐 친구라든지 도움을 주기 때문에 의견을 경청하고 할 수 있지만 요 영업 환경에서는 특히 이 서점이라면 안 될 것 같아서 저는 얘기를 해야 되고 그 얘기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이제 그만하자라고 하는 게 맞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차양 변호사님. 그 서점에 가면 특히 작은 책방들 가면 오래 책이 있으면서 쌓이는 자연스러운 냄새가 있어요. 그 서점 책 좋아하시는 분들은 그 냄새 자체가 좋다고 하시거든요. 저렇게 하는 건 사실 손님 쫓는 거예요. 그러니까 친구가 잘 몰라서 그럴 수도 있으니까 이거는 정말 안 맞는다고 진지하게 한번 말씀해 보시고요. 안 되면 저렇게 운영을 하면요. 힘들기만 하고 장사 안 됩니다. 그냥. 아 그렇구나. 자 팀장님 말씀요. 그렇습니다. 이 친구는 지금 행복한 고민을 하고 있는 것인데 친구가 밥도 싸우고 일 도와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청국장 요즘 냄새가 많지는 않아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환기를 잘 시키고 향수도 뿌리고 또 그리고 책방은 조금 쾌쾌한 냄새가 나도 그 책방 맛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걸로 고민하실 필요는 없고 냄새가 뭐 심하면은 친구한테 좀 음식을 좀 냄새 안 나는 거 싸우라 하고 본인이 냄새 난다. 마스크를 쓰고 계세요. 그럼 됩니다. 아우 자 채팅창에서 의외로 이번 사연을 가지고 되게 팽팽합니다. 맞습니다. 예. 고구마님께서는 무보소로 일해주는데 바라는 게 많다고 하셨고 레시양님도 그렇고 길거리 파이터님도 그렇고 지금 그 특정 그 방향제 있잖아요. 그 추천을 많이 해주시고 계세요. 그래서 약간 친구한테 나가라고 하긴 좀 미안한 상황이니까 이제 향초나 이런 걸 피워서 냄새를 없애보는 게 어떻겠냐라고 제안을 주셨습니다. 그렇군요.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건 반장에 제보해 주십시오.